이런 기사 나오는 거 봤어요?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서 나 5천만 원은 못 줘. 우리나라의 5만 가구는 전세금 세입자 돈 못 줘. 못 줘. 괜찮겠는데 그거? 예, 말이 엔터테이너 맞아. 엔터테이너 맞아. 인정. 말이 안 되잖아. 아, 그것도 생각 못 해봤네요. 10만 가구가 야 나 못 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똑똑하다 선배 진짜. 개인자. 약간 반대로 생각하니까. 오, 말이 확 된다. 자, 그러면 오늘 기르기 판별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사는요, 최경영 기자의 한국 언론 오도독 시리즈 중에서 오도독 32,000가구가 보증금을 못 받아서 큰일입니까? 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합뉴스와 조선비즈, 한국경제는 지난 19일 나온 한국은행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사를 통해 집주인들을 걱정합니다. 전셋값이 10% 하락하면 32,000가구가 임대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겁니다. 정말 큰일일까요? 한국은행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2017년부터 하락세를 보입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45%인 집 없는 세입자들에겐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임대 가구 숫자는 211만 가구, 주택 소유 가구 중 10.7%입니다. 이 중 전셋값이 떨어져 힘든 사람은 빚을 잔뜩 지고 집을 무리하게 산 사람들, 이들은 임대 가구의 0.6%, 불과 12,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기사의 32,000가구는 뭘까요? 그건 총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만 놓고 봤을 때의 계산입니다. 임대 가구 1.5%가 자신의 금융자산만으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98.5%는 돌려줄 수 있겠죠. 이게 심지어 돌려줘야 할 보증금 부족 액수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2,208가구뿐이라는 계산입니다. 심각합니까? 한국 경제엔 어떤 악영향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전세금 5천만 원이 부족해 이사를 전전해야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기사 쓰기 행태는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KBS 뉴스 최경영 기자를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 김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값 떨어지면 전세 자금 못 돌려받는다는 거잖아요. 전세금. 저는 이런 전제 자체부터가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사적 계약이잖아요. 네. 우리가 집을 매매하고 네. 집을 임대하는 거는 사적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가 책임져 준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세금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라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전세값 10% 하락하면 32,000가구 임대 보증금 반환 못해. 네. 보증금 못 받는다. 네. 이게 지금 기사의 제목이거든요. 네. 이거는 팩트가 아니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게 팩트가 됩니까? 전세금이 10%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그 32,000가구 한국은행이 시뮬레이션을 한 예. 32,000가구 안에 내 집이 있어. 하지만 내가 집주인한테 가서 빨리 집 줘요. 돈. 제발 빨리 줘. 돈 줘. 빨리 줘. 선배가면 줄 것 같아. 이러면 주지. 그 줘야지. 안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자본주의란 말이죠. 자본주의의 민간 계약이에요. 예. 근데 자본주의의 민간 계약인데 우리나라 경제 기사를 보면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부가 한국은행이 무슨 뭐 시뮬레이션 자료, 보도 참고 자료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이 그대로 못하는 것처럼 그것도 집주인이 안 돌려줘도 되는 것처럼 못해. 못 받아 너희들은. 네. 이게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노릇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법이 있는데. 걱정되고 불안하지. 그렇죠. 그러면 전세금이 올라가면 세입자 입장에서 나 못 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전세금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기사 나오는 거 봤어요?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서 나 5천만 원은 못 줘. 우리나라의 5만 가구는 전세금
세입자 돈 못 줘. 못 줘. 괜찮겠는데 그거? 예, 말이 엔터테이너 맞아. 엔터테이너 맞아. 인정. 말이 안 되잖아. 아, 그것도 생각 못 해봤네요. 10만 가구가 야 나 못 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똑똑하다 선배 진짜. 개인자 예, 약간 반대로 생각하니까. 오, 말이 확 된다.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이 따라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처럼 떨어지면은 전세값이 떨어지는데 네. 전세값 떨어지면은 내가 전세가 끝났어. 그럼 그 다음 사람이 5천인데 5천을 두고 와야 되는데 집값 떨어졌으니까 이게 4천이니까. 그렇죠. 돈이 이제 같이 떨어졌을 때 그만큼 못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한테 난 나가야 되는데 보증 돌려고 나가야 되는데 나 돈 없으니까 못 줘. 그러면 집값이 올랐으면 전세금이 뭐 올랐으면 다음 들어올 사람이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 2천 올라서 못 줘. 이러잖아요. 32,000 가고 전세금 올라서 못 줘. 그런 기사는 없다. 그렇죠. 굉장한 지적이야. 이거 인정. 아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팩트 체크 팀에서 이렇게 뉴스를 모니터를 하잖아요. 모니터를 하는데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걸리는 기사야. 네, 그래서 그래서 같은 기사이고. 이거 한번 검증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걸 어떻게 검증하지? 이런 한국은행에서 뭐 연구해서 뭐 보고서를 냈다는데 쫄아요 그래서 기사들이. 저희끼리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집은 깡통 전세가 발생하려면 그만큼 수요가 적어져야 되는 거니까 전세 수요가 적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공급 물량과 전세 수요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막 이러면서 저희끼리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팀의 작가님이 선배 기사를 딱 링크를 걸어주면서 정리 끝. 이거 보시죠. 그래서 그걸로 그냥 이거는 핵사에다가 더 이상 할 게 없겠다 하고 그냥 그냥 네, 거꾸로만 정리했던 읽어봐도 됐겠네 선배같이 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이런 보도 참고 자료를 계속 내잖아요. 네. 그 다른 조사를 하면서도 이 전세와 관련해서는 조금씩 내는데 왜 내겠습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대출 받아서 한 거니까 은행들이 뭐 그렇죠. 네. 은행들 걱정하는 거예요. 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행은 집주인들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네.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오직 그 중립적으로 시장에서 은행이 혹시 어떤 영향을 받을까. 네. 그래서 개인들이 부도가 나면 보증금을 못 돌려줄 정도로 굉장히 그 개인의 재무가 악화되면 그게 은행의 재정에 영향을 줘서 결국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까. 이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른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보면 이게 32,000가구가 우리나라 저는 그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우리나라 가구가 몇만 가구였지? 1969만 가구예요. 네. 1969만 가구에 3.2만 가구면 거의 뭐 미미하다. 미미하죠. 근데 이 3.2만 가구가 어떻게 도대체 나온 거지? 라고 보니까 이 한국은행의 그 계산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시장에 타격을 줄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969만 가구 가운데 네. 임대하는 가구만 뽑아내니까 211만 가구가 나온 거예요. 그 211만 가구 중에서 총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구에. 네. 그 총 자산과 총 부채를 비교를 해보니 그게 한 0.6%, 네. 한 12,000가구 정도 됩니다. 211만 가구에 0.6%니까 그게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가구예요. 네. 그럼 12,000가구밖에 안 되는 거지. 빚내서 집 산 사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그리고 임대로 그렇죠. 근데 그런데 상황이 그런데 이걸 금융자산으로만 놓고 따로 보자. 왜냐하면 집을 내가 오늘 당장 나가야 돼요라고 하면 집을 팔고 다시 이 사람한테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가정을 무시한 거지. 무시하고 금융자산만 가지고 내 부동산 말고 금융자산만 가지고 금융자산과 부채를 비교를 해보니까 네. 그게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3.2만 가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돌려받는 보증금은 빼고 금융자산만 비교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있는 돈으로 줄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아주 건데 쉽죠. 쉬운 건데 그렇죠. 이거를 적금 깨서 줘야 하는 이렇게 쓰더라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는 완전히 진짜 정말 못됐어. 집주인들 입장이고 세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금도 없어. 적금을 깨도 말도 뭔 상관이야. 내 보증금 돈 줘.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당신이 그러면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 팔아서라도 네. 나한테 줘야 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사적 계약이잖아요. 네. 빚진 되게 거야 당연한 그냥 건데. 빚진 거. 그렇지. 전세 보증금은 그냥 빚진 거야. 그러면 나한테 그냥 대출을 받아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네. 내 빚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년 후에. 그렇죠. 그잖아요. 네. 간략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지금. 그렇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네. 기사를 이제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짧게 읽어볼게요. 일단 전세값 10% 하락하면 32,000 가구 임대 보증금 반환 못해. 연합뉴스. 그리고 전세값 10% 하락하면 3.2만 가구 보증금 못 받는다. 조선비즈. 전세값 10% 떨어지면 32,000 가구 임대 보증금 반환 못할 수도. 한국경제. 그런데 짠 거예요. 똑같이 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전 이거 보고 이 셋 중에 조선비즈가 제일 좀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네. 아니 협박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못 받는다. 너네 못 니 받는다. 못 받으면 어떡해? 니네 큰일 나. 그래서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공포감과 이런 걸 심어주는. 전 그래서 약간 조선비즈가 해필도 조선비즈인데. 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보는데 약간 좀 못됐더라고. 제목이 네. 꼭 이렇게 뽑았어야 했을까. 세입자가 900만 명 정도 돼요. 우리가. 예. 예, 집 소유자가 55%니까 세입자는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969만 가구에 예. 대충 계산해보면 한 880만 가구 정도, 890만 가구 정도 나오는데 네.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랑 220만 가구. 그러니까 220만이랑 220만 가구, 그다음에 그렇지. 1가구 1주택은 여기에서 아무런 상관이 아무 없습니다. 상관이 없죠. 내 집에 내가 자가- 사는 사람들은 예. 이 기사 자가 소유 주택에 그냥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이거랑. 음. 예. 그러니까 사실은 2배가 많단 말이에요. 세입자가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보다. 근데 최소한. 임대사업자의 2배 이상이죠. 임대사업자들한테 모두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211만 대 900만 가구인데 그 중에서 3.2만 가구 한국은행의 자료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3.2만 가구 대 900만 가구와 관련되는 건데 네. 3.2만 가구를 어떤 무기로 해서 900만 가구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인 거죠. 그렇죠. 너희들 못 받아?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더 기사인데 떨어지면 힘들어. 그렇죠. 이런 기사인데 한번 댓글 읽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홍성희 기자가 첫 번째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 네, 네이버에서 박하사탕님이 KBS도 똑같이 보도해놓고 내로남불도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KBS 뉴스 3월 19일 보도에 제목이 전세값 10% 떨어지면 32,000 가구 보증금 못 줘라는 기사가 있었네요. 이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네. 요거 가지고 선배 뭐 페북에서도 좀 약간 얘기가 오갔다고 들었는데 이거 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선배 이게 기사를 썼을 때랑 쓴 순간에 제가 좀 설명해 기사를 주세요. 썼을 때는 이 기사가 엠바고에 걸려서 네. 모든 기사가 6시에 출고가 됐었고 아침 6시요. 아침 6시 네. KBS는 6시 7분 정도에 출고가 됐는데 네. 그때 KBS의 제목은 한국은행 발표로 보면 전세값 10% 떨어지면 세입자 영향 별로 크지 않아. 크지 않아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크지 않아로 영향 크지 않아로 기사 제목을 잡은 경우가 KBS, MBC, 그래요. 노컷 뉴스 이렇게 돼 있었고 제가 그걸 찾아보지 않았는데 네. 선배가 그때 그럼 다 찾아보신 다 거예요? 찾아보고 분류를 한 다음에 이 기사를 쓴 겁니다. 네. KBS, MBC, MBC 그다음에 노컷 뉴스, 그다음에 파이낸셜 뉴스 같은 경우는 기사 제목이 네. 전세금 10% 떨어져도 98.5% 돌려받는다. 이게 거꾸로 읽으면은 거꾸로 읽으면 3.2만 가구가 1.5%였거든요. 그래서 98.5%는 돌려받는다라고 거꾸로 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깡통 전세의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죠. 언론이 10% 그렇게 얘기한 떨어져도.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깡통 전세 위험을
상업 신문사들이 굉장히 강조를 해왔거든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예. 그런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보도 참고 자료로 읽은 거예요. 예. 파이낸셜 뉴스도 좋았어요. 파이낸셜 뉴스는 전혀 그렇게 반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보고 이렇게 반대로 썼는데 이 연합과 조선비주와 한국경제는 명확하게 6시 출고 기사가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그렇게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출입처에서 3명에서 짰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KBS 같은 경우는 왜 이게 나왔냐? 낮에 네. 예. 아마 이걸 단신이 아닌 리포트로 만들려고 네. 보다 보니까 뭔가 핵심이 안 살아요. 기자들이. 그래서 무리하게 이거를 어떻게든 기사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영향받지가 않는 것 같은데. 영향받지 않는 건 기사가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게 3.2만 가구 보증금 못 3만 2천 가구 보증금 못 줘.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이 바뀐 것 뭐 다른 그럴 거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12시 뉴스에는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쓸 때는 이 기사가 출고가 안 됐을 때입니다. 12시 기사가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똑같이 보도한 이게 나가기 전에 이제 선배가 쓰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보도 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보통은 자기네들의 나름의 그 연구의 야마를 주제를 잡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혹시 보셨어요? 제목이 최근 전세 가격 동향 정도 아주 드라이하게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리고 이렇게 그 뭡니까 3만 2천 가구 금융자산으로 비교했을 때 전세 보증금 못 받는다는 식으로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한국은행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 식의 문구가 나온 거는 한참 뒤에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그 19일자 새벽 그 엠바고 기사를 보니까 총 12문장인데 딱 한 문장만 그 우려가 나와요. 그것도 이제 앞에 문장은 그러니까 임대 가구의 98.5%는 보유한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제 부채 레버리지가 높거나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임대 가구 1.5%는 이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 들어간 거네요. 이게 정확히 한국은행의 뉘앙스예요. 이게 큰 정확히 문제 없으나 다만 뉘앙스예요. 이런 우려도 있다. 일부. 근데 전세값이 크게 떨어지면 보증금 돌려주기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데 그게 그러면 집주인들이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해야지. 그렇죠. 그걸 왜 국가가 그럼 집값 안 떨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세입자들한테 그러면 집에서 뭐 저 금융 지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줬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사가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국가가 몇십억씩 줘. 5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사를 몇 번씩 가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그 부분 읽고 되게 선배 그거 읽고 제가 좀 마음이 좀 황당하죠. 3만 2천 가구가 임대보증금 반환 못한다는 게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런데 부족 자금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니까 돌려주는데 부족한 자금이 그래서 3만 2천 가구 자기들이 말하는 3만 2천 가구 중에서 71.5%는 2천만 원 이하가 부족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임대보증금 반환 못하는 게 아니라 임대보증금 중에서 2천만 원 정도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못하는 게 아니잖아. 2천만 원은 우리가 마이너스 대출 받아도 되는. 친한 친구들한테 빌려도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71.5%는 2천만 원 이하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친한 친구 2천만 원 빌려줘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 한 200명한테 빌리면 되겠지. 제목 자체가 틀린 제목이라니까. 3만 2천 가구에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을 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다. 그 중에 71.5%는 2천만 원 이하예요. 부족한 게. 맞아요. 네. 제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초과가 6.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전세값이 얼만데?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뭐 20% 정도니까 21%니까 대부분은 다 2천만 원 이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들은 그러면 집도 있고 금융자산도 꽤 있는 분들이시네요. 그렇지. 그러면 딴 거에서 갚으면 되잖아요. 네. 이것빠가 아니 그리고 뭐 금융자산으로 갚을 필요는 없다는. 없죠. 본인의 자산을 팔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님들 생각이고. 네.
님들 걱정거리고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네이버에 JUMN님이 기사 제목 보고 빡쳐 들어온 1인 니네 집 새줬냐 기레기야? 라고 하셨고요. 날카롭네. 그러니까. 날카로우셔. 근데 사실 그런 거라면 좀 이해는 돼요. 저 생각이 나와서 내가 세이드 나간다고 하는데 시간을 벌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속상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본인 사정이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리고 NEOP 땡땡땡님이 역전세 걱정하는 언론은 조중동, 한경, 매경 등 보수 언론 및 경제지들 토건족 덕분에 호의호식하는 찌라시들이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역전세난 이야기하고 깡통전세 이야기하고 아파트 가격이 뭐 1년 전에 비해서 뭐 2억씩 떨어졌네, 4억씩 떨어졌네 그런 기사들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런데 막상 가보면 별로 안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곰곰이 볼 때 언론의 기사를 볼 때 꼭 기준을 보세요. 기준. 언제 기준? 시기로요? 시점 그죠? 시점을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쭉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017년 5월에 들어섰죠. 5월에 들어서서 그 즈음에 많이 올랐었고요. 2018년 9.13 대책 전에 여름에 또 많이 올랐었어요. 17년, 18년 두 번 올랐었는데 지금 기준을 보면 딱 1년 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또는 9.13 대책 직전의 최고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항상 제가 이제 바로미터로 보는 기준 단지들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강남, 서초, 송파의 기준 단지들을 체크를 하면 2017년 5월 시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과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오히려 올랐어요. 서울의 대부분의 단지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대부분 다 아직 올랐습니다. 몇 억씩 어떤 단지들은. 그런데 꼭 최고점 기준으로 해서 2억이 떨어졌다, 4억이 떨어졌다, 5억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많이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른 지점과 그렇죠? 가장 많이 떨어진 지점을 비교해서 그 사이에 갭이 이 정도다라는 것으로 계속 공포감을 준다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준이 단지가 또 달라요. 막 오를 때는 많이 오른 단지들 위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단지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들고 있는 것들이 그때마다 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또 유의 깊게 매물 봐야 자체가 돼요. 다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어차피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위치잖아요. 자기가 사는 곳 아니면은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동네로만 생각하지. 그렇죠. 그리고 서울만 왜 강남, 서초, 송파 이것만 사람들이 봐요. 자기 동네 아니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거기는 뭐 얼마나 살아요? 끽 살아야 100만 가구인데. 그죠? 그거 말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1,800만 가구는 자기 지역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의 그 주변 지역의 집가 동향 또는 전세 가격 동향만 꾸준히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언론 기사에서 2억이 떨어졌네, 전세 가격이 무슨 깡통이네, 그거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지. 그거를 너무 심하게 일반화시켜버리면서 사람들을 자꾸 공포로 몰고 간다는 거죠.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 이거는 너무 심하게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일반화를 시키는 부동산 기사는 부동산 학으로도 인정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부동산 학의 첫 번째는 뭐 우파건 좌파건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들의 무조건 로케이션이에요. 부동산은 무조건 위치입니다. 위치라는 거는 개별성, 특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동산 상품 자체가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우인 거죠. 어떤 단지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변만 보면 되는 거지. 일반적인 어떤 이런 기사들은 굉장히 선전적이고 선동적인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너무 쉽게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니까.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 거죠? 정부의 정책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고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건설사들한테 좀 더 우호적이고 분양이 잘 돼서 시장이 화랑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조선, 중앙, 동아일보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경제, 한국경제도 개인 그 자산의 사이트 내 또는 밖에 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략적 제휴나 아니면 자회사를 통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조인슬랜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통해서 부동산 매물을 직접 올리는 서비스 업체예요.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땅짓고 TV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내 벤처기업으로 지금 있으면서 거기에서 매물만 올리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도 직거래를 지금 알선해주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도 하잖아요. 강의도. 시장에서 완전 이해관계자가 직접 이해관계잖아요. 플레이어입니다. 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부동산 매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동산 매물이 빨리빨리 거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등록된 업체들이 다 중개업체들이잖아요. 중개업소들이 수수료를 내고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래가 되면 될수록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동산 수수료도 높아지지만 이 신문사들의 수익 구조도 좋아지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러면 부동산 기사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해관계자가 이해충돌 같은 거 있는데 이렇게 막 기사 써도 되는 거예요? 아예 조중동 또 다른 경제는 확실하게 이해관계잖아. 정말 이해 당사자. 그럼 제 의문은 연합뉴스네요. 나는 뭐 진짜? 나 지금 그거 몰랐어. 아니 왜 불성실 이건 뭐야? 연합뉴스가 왜 이런 거를 쓰는 거야? 연합뉴스가 연합이 왜 연합이 이런 거 쓸까요? 연합뉴스는 신기한 게 어떤 논조가 극적으로 변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극적으로 변한 게 1998년의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네. 그때 기사 못 봤죠 연합뉴스. 네. 그때는 98년 같은 경우에 네. 연합뉴스가 한자로 막 써져 있습니다. 한자로 기사를 보면 한자로 써져 있는데 부동산을 자본주의의 악으로 봐요. 진짜요? 예. 진짜 극적이다 진짜. 부동산을 자본주의 악으로 보고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당시에 90년대 초반부터 그때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네. 땅에 관해서 굉장히 공적인 개념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던 시기인데 연합뉴스는 경실련과 상당히 경실련의 그 어떤 주장과 네.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자들이 몇 명이 바뀌면서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치우친 기사들을 많이 썼고 그게 한 10여 년 됐습니다. 10몇 년 됐고 쭉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전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독자들이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 연합뉴스는 약간 그래도 약간 좀 믿지 않나요? 약간 저는 약간 연합뉴스는 약간 드라이하게 쓴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그런데 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가 약간 좀 그런 이미지잖아. 약간. 근데 이건 약간 좀 연합뉴스는 이 기사 말고도 아주 네. 유명한 부동산 기자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였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렇네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었으니까 네. 반포의 아파트가 파리 대책이었나 뭐 4월 대책이나 제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기억은 안 나는데 정부의 대책 때문에 반포의 아파트가 2억이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페북에 놓고 일단 기사가 좀 이상한 게 네. 반포에는 그런 평형의 아파트가 없다. 그 단지에. 예로 든 예. 그 아파트 매물이. 예. 네. 그런 평형이 없으니까 확인하고 제발 좀 써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정부 정책이 나오고 하루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정부 정책 때문에 하기만 해. 정부 정책 때문에 나는 싸게 팔아야지 뭐 이러면서 네. 2억을 하락해서
파는 정부 정책 때문에 너 물어봤어? 정부 정책 때문에 이거 2억 팔았다. 실제로 그 기자와 통화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페북에 그게 너무 마치 기사처럼 쫙 퍼지니까 부장한테 혼났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평형이 없는 거는 네. 맞으니까 기사를 정정을 했다. 그러니까 페북 글을 내려달라. 개인 페북 글을 내려달라는 기자는 처음 봤다니. 정정 페북 글을 써달라. 아니 성형을 왜 틀리게 썼다는 거예요? 그냥 막 쓴 거네. 야 홍성이한테는 그런 실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기자가.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산 출입을 한 기자예요. 어.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그 계약서를 봤냐라고 물어봤어요. 2억이 떨어졌다는데 2억 떨어졌다는 계약서를 하루 만에 떨어졌다면 계약서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공인중개사한테 들었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다. 왜 그래? 선배는 계약서 보고 기사 쓰냐? 당연하지. 그랬어요. 당연하죠. 혼나요. 우리 이렇게 쓰면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진짜 전원으로만 기사 쓴 거 진짜 우리 부장한테 개욕 먹어. 근데 그게 헤드라인으로 그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그 기사를 받았습니다. 연합의 문제는 그거야. 그러니까 2억 급락 정부 대책 때문에 2억 급락 그게 연합이 있으면 또 다 받았어요. 근데 진짜 그거를 누구도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녹취라도 좀 들려주든지. 근데 거기 그 평수 없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선배?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어지간한 그 평수들은 다 알고 계신가 보네. 다 알고 있어요. 왜 부동산 관?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평형이었기 때문에 그치. 그런 면적은 없는데 단순 실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더라고. 그 제곱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그거를 잘못했다고. 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런 제곱미터는 그런 평수는 없어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정정했으니까요. 뭐 이러면서 페북글 좀 내려주세요. 그걸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안 내렸겠지 선배. 안 내렸어요. 그 이야기까지 썼어요 밑에까지. 그런 걸 내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말했다는 것까지 다 써. 잘 모르시네 그분이. 그럽니다. 안 통합니다.